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반응을 소개하는 세반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한국은 모범 동맹이며 미국의 특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일본 반응입니다. 12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칭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GDP의 3.5%를 국방비에 지출하며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미 정상 간 합의하여 11월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방위비 증액에 소극적인 동맹국들을 제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과연 이 무임승차국들에 일본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을까요? 또 일본은 미국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의 댓글들을 보며 일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한국 같은 모범 동맹에는 특전, 무임승차하는 국가에는 경고. 일본도 자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차분하게 핵무장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직접 제작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다면 미국과의 동맹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군사적 불안을 부추기고 다른 나라의 고가의 불필요한 무기를 판매하며 그 대가는 결국 각국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아이러니. 리먼 쇼크도 결국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 국민들이 그 비용을 떠안게 되어서요. 지금의 미국 재정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버블 상태를 보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나요? 한국의 어디가 모범이라는 말이야.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만 해협도 통과하지 못하고 남중국해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대만 문제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해상 경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인재 육성에서부터 대형 순시선 제공까지 하고 있어.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에는 방공 레이더를 수출했고 내년에는 증고 호위함 열척과 방공 미사일, 지휘전투 시스템까지 수출하게 될 거야. 누가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지는 동남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 동남아 시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이 선택되고 있다고.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보다 일본의 지출이 큽니다. 미군은 오키나와 등 일본에 있으면 주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미군 내 일본인 근무자의 급여도 일본이 지불하고 있고 미군 군인의 급여만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의 급여까지 지불한다면 주일 미군은 일본의 용병이나 다름없죠. 미일 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이 일본에서 하와이나 괌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주둔 비용은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 부분은 현 미국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내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스와프 체결을 요청할 것이 틀림없어. 다카이치 총리는 최우선 목표를 일본 경제의 부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 구축을 위해 양보, 우대, 지원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한일 통화 스와프의 기한은 내년 12월 1일로 종료되므로 다카이치의 심정으로 보자면 이를 종료할 가능성이 커. 상대에게 우대 조치를 베풀어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은 이제 그만두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뿐이야. 통화 스와프라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에 요청하면 되는 일이라. 애초에 지리적으로 보면 메이지 유신 이후 계속 이런 위기는 있어왔고 패전 이후 일본은 80년 동안 평화를 추구해왔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으로는 안 되고 다시 청일전쟁 시점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처럼 G2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쉽게 제압할 수 없는 독립적인 국가로 다시 돌아갈 때가 온 거지. 평화 헌법 개정은 물론이고 핵무장도 서둘러야 한다. 안타깝지만 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린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 강력하게 대립할 거지만 괜히 불필요하게까지 맞부딪히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제 사실상 G2를 인정하는 말이지. 그리고 불필요한 대립을 피한다는 이 원칙을 놓고 보면
일본은 그걸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을 거야. 미일 안보동맹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헤그세스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이야. 패전 후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평화 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동시에 일본 전토를 미군 기지로 제공해왔다고. 말하자면 일본 전체, 일본 열도가 미국을 위한 교두보가 된 셈이지. 트럼프도 헤그세스도 이 중요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을 무임승차로 보고 있다면 그냥 빨리 일본에서 나가면 될 일이야. 미국이 그렇게까지 말해버린다면 차라리 일본이 친중 정권이 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일본이 공산권이 되는 것을 미국이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패전 당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역할을 일본이 떠맡게 된 것이 지금의 구조의 출발점이었다고요. 현재 중국처럼 자본주의적인 공산국가라면 전혀 손잡지 못할 상대도 아니라 생각해요. 실제로 자민당 내부에도 친중파 의원들은 많기도 하고요. 왜 일본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비뚤어진 식민지 근성 그대로 드러나는 사고방식은 이제 고치라고.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사무라이의 나라 황국으로서 다시 부흥해서 부국강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게다가 중국 편에 선다니 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일본은 일본 스스로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해. 그런 각오도 없으면서 정치를 논하는 건 건방진 일이야. 원래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혈맹인 게 맞아.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기본적으로 친북 친중적이고 양국의 눈치를 보며 북한에 대해서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손을 맞잡자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모범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한국 현 정권의 이런 태도에 퇴역 군인들은 분노할 만도 해. 헤그세스 장관, 지정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저 돈 밖에 생각 안 하잖아. 일본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재고해야 해. 일본의 친중 정권이 세워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제1도련선의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중국의 대만 침공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도 지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 일본을 도발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경고해 주었으면 해요. 한국은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었지. 그리고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국에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한국군이 유엔군 소속이었던 한국전쟁 당시 체계 때문인 건가? 뭔가 여러모로 각색된 기사라는 느낌이 드네. 한국 같은 모범적 동맹이라는 부분도 미국 국방장관이 할 법한 말은 아니라서 마치 한국이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국뽕 문장처럼 느껴져. 한국은 마음대로 전투기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도 못해서 고장내는 그런 나라잖아. 일본인은 한국과 일본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 한국은 잠수함도 항공기도 다른 장비들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숙련도도 낮아. 그걸 전제로 보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혹 자체는 그나마 평가받을 만한 부분일지도 모르지. 반면 자위대의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미군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일본이 계획을 세우면 그걸 확실히 실행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한국 같은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 방위비를 늘리는 건 좋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중국 쪽으로 돌아설 나라니까.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한 기사 댓글창 속 일본인들은 대체로 불안정해진 일본의 안보 지형에 대한 불안함을 보였습니다. 미일 동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부터 미국의 의중을 잘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반응까지 여러 복합적인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몇몇 일본인들은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우수한 동맹으로 꼽은 것에 큰 불만을 드러내었고 한국이 진정 신뢰성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을 가지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진심으로 협력하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반응을 알아봤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세반소였습니다.